결론적으로 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만 시키고 당은 내홍에 빠지게 된 아주 안 좋은 결과라고, 그 결과가 한동훈 지도부 붕괴라는, 저희가 여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야당에 계신 분들이 규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야당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미리 생각을 해서 승리에 목마른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그럴지는 나중에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그동안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유리한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원칙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본인들끼리 굉장히 좋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정치 토크 집중 공략 두 번째 순서는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1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표결에서 무효표와 기권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최소 23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무효표, 기권표가 꽤 많이 나온 것은 네. 어떤 의미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 또 저희 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고뇌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판단 외에도 당론이라든지 또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정치권 해석으로는 여당의 찬성표가 뭔가 극적이지 않았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번 표결 결과가 아무래도 탄핵이지만 보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때 보수가 자멸했던 그 부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걸까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이번 찬성표가 적게 나왔던, 또 부결 반대표가 저희 당 의원 숫자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나왔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만 시키고 예. 당은 내홍에 빠지게 된 아주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대표가 찬성을 해서 탄핵은 가결됐지만 예. 85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부결 당론이 충실하게 투표장에서도 이행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결과가 한동훈 지도부 붕괴라는 오늘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진짜 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에서 봤을 네. 때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러나 또 당론은 여전히 그냥 탄핵 반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금 후 10시 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이게 비대위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예, 당원 당규상 비대위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사퇴하냐 마냐 여부하고 관계없이 비대위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로 당 지도체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형식적으로라도 당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당대표도 자연히 사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럼 기자회견은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지도체제 여부에 대해서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든지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이 탄핵 가결과 관련한 당내 사태와 또 탄핵을 보는 전체적인 본인의 소회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한 국민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설명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번 사태로 사실 국민의힘이 분당되는 것이 아닌가 전망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얘기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탄핵 직후, 가결 직후인 토요일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봅니다. 우선 분열하는 것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히 이제 좀 뭉치는 작업에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신장식 의원과 그 조국혁신당이요. 저희가 네네.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 부분 문제는 어떻게 이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여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야당에 계신 분들이 규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당의 정의가 뭐냐 이것을 보면 그래도 저희가 아직은 여당이라는 해석이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분들은 네.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야당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미리 생각을 해서 자꾸만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을 지금 예. 취하고 있는데요. 잠정적 승리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승리에 목마른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그럴지는 나중에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승리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심판이신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는데 본인 먼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다시 대통령 탄핵 이슈로 돌아가서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야권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빠르게 판단해 줄 것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앞서 신장식 의원도 뭐 2달이면 이제 탄핵 판단하는 거는 뭐 2달도 이제 짧은 기간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시기적인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짧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헌재가 이 심리를 하면서 시간 지나고 아니면 시간이 빨라지고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지 당사자들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길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판관 구성 문제가 우선 있기 때문입니다. 네. 3명 결혼이 있는데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할 경우에 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여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는 당시 야권의 추미애, 예. 우상호, 박범계 이런 의원분들이 당시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였고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죠. 예. 그분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심리가 늦춰진다는 네. 그러한 이유를 댔었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3명을 빨리 구성을 해서 가자 이런 입장인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걸 해야 하느냐.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서는 어떤 논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임명 절차에 대해서. 6명이 예. 빨리 이걸 심리를 속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 탄핵이니까 전원이 참여해야 되는 그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미 8년 전에 네.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그 논리를 이 논리의 충돌을 어떻게 완화를 시켜야 하느냐 그거는 야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네. 또 이 상황에서 4월이면 또 2명이 더 퇴임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그동안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2달 정도 지금 이런 결혼 사태가 있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집중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에둘러서 이제 각종 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게 유지 관리가 주 업무다. 이렇게 이제 권한 대행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당장 헌법재판소 3명을 이제 또 후임자를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임명은 해도 되고 거부권은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원칙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럼 현상 유지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상이 바뀌는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권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럼 현상 유지하지 말라는 거에 글쎄요. 그 범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예. 상세한 규정이 없고 임시로 국정을 이끈다는 그런 정도의 선언적 의미만 헌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야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합의를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야당의 당수가 이런 예. 식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지으려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압박을 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사실 이제는 모든 것이 더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걸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계속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권한 대행이 됐으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으니 탄핵만은 참아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국가 전체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그런 식의 언급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의 불안만 더 점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 할 겁니다. 네. 정치 공세에 매몰된 나머지 민주당에서 자꾸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재판의 시간인데요, 모두가. 이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일단 신속하게 빠르게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도 재판 지연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이제 각 3개월씩 이제 그 내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1심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나왔고요. 또 지금 항소심 재판에 송달을 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만 빠르게 재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훨씬 더 먼저 진행 중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즉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속행, 결론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 접수조차 안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최광욱 전 의원이 쓰던 수법이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2심까지 나오는 것도 좋다. 대법원까지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지금 자세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은. 예. 글쎄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혹여 있을 조기 대선에 임하는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될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문제 다 처리하고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짜 어떤 대선이 이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재판부든 이렇게 판결이 언제 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부분도 사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와 맞물리는 면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예. 탄핵 심판이 빨라져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안 마친 상태로 출마가 가능하고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그런 비극도 없을 겁니다. 바로 대통령 당선된 직후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부터 봐야 됩니다. 재판 진행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네. 재판부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 진행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한다고 치고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에 임기 중에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거냐? 그것과 별개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럼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정치적 혼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재판 지연수를 쓰고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안 맞죠. 뭔가 예. 담대한 결정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기대 난망인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네. 한편 오늘 이제 조국 혁신당 이제 신장식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이 조국 대표의 형 집행일 시작일입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이긴 합니다만 조국 대표의 경우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에 네. 대해서 제가 신장식 의원에게 여쭤봤더니 일부에서 아마 그래도 지방선거 전에는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두 야당은 이미 정권을 잡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본인들끼리 굉장히 좋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대선 승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부터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어떻게 비치겠어요 국민들께.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얘기가 뭐 시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다른 일반 국민들과 비교를 해볼 때 조국 대표가 지금 재판에서 인정된 그 혐의들 거기에 따라 징역 2년 이제 받아서 예. 집행이 되는 상황. 일반 국민인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전에 사면복권 해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다른 거 아닙니까? 법을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신장식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그 의식 구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여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에 정부가 협력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 좋게 들었죠. 네. 여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맞지만 계속 반복하는 대로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정을 흔들겠다는 민주당 공세가 국정 혼란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민주당 그러니까 야권들이 이제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탄핵 연대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탄핵 연대의 그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미 헌재에서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형식의 연대가 뭐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또 야권 얘기 이어서 여쭤보면요. 그 야권의 잠룡들이 몸을 슬슬 푸는 시기가 아니냐 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1급 체제가 깨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쪽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럴 일 없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후보도 되고 당선도 네. 되고 이제 집권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경우에
이 기회를 노리는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인 이 사법적인 리스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예.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그것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앞에 꽃길만 뭐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한편 이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그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월급, 뭐 의전 등을 제공하는 게 또 맞냐 이런 시각도 보이던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네. 박탈을 해야 하고 뭔가 징벌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정을 하는 와중에 생긴 하나의 사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만 국민의힘 쪽만 대통령이 뭔가 탄핵을 당하는 상황 이것만 지금 상정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네. 따라서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안 해요. 대통령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직무만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랑 호칭 외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다 윤석열 씨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권에서. 탄핵 의결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칭 문제는 뭐 개인적인 뭐 판단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 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일단 그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당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탄핵 이 표결로 분열된 당심을 빨리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난 2017년의 조기 대선에 비해서는 네. 저희 당의 대선 후보군이 다양하다, 인물이 많다. 예. 이러한 점은 매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비대위가 출범할 텐데요. 네.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것이 아마 곧 출범할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비대위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예. 저희가 비대위 체제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참 비대위 자체가 또 출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습니다. 네. 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냐 그 문제는 예. 제가 뭐 언급하기가 좀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